만약 양치질도 잘 하시고 치간 칫솔 치실도 잘 사용하시는데 입냄새가 지속이 된다면 진짜 원인 바로 있어요. 환자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실 때 가끔 그 사이에 낀 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제거했을 때도 입냄새가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소학개론의 유경쌤입니다. 원장님,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부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입냄새가 조금 심해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 입냄새와 노화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어요. 슬프게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침이 일단 적게 나오니까 침이 나오면서 씻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입냄새가 날 확률도 좀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입냄새라는 거는 어떤 냄새가 나야 입냄새라고 분류가 되는 걸까요? 입냄새가 나는 게 본인만 느끼는 거는 문제가 된 입냄새라고 보지 않고요. 대화하는 상대방이 느낄 때 그때가 조금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은 못 느낄 수도 있고 정말 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실제로 PD님도 부모님 입냄새를 느끼지만 대놓고 엄마 입냄새나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입냄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입냄새는 사실 구취 측정기라는 기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측정하는 성분이 황화합물이라는 거예요. 황화합물 중에서 첫 번째는 황화수소라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메틸머캅탄, 세 번째는 디메틸설파이드입니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입안에 있는 특정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를 하면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분들 중에 유독 고약한 냄새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냄새를 만드는 일상 속의 진짜 원인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입냄새는 입안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당뇨 때문에 아니면 부비동염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 위장관 질환 등으로 인해서도 입냄새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입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치주 질환이 있어요. 치주 질환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고 그러면은 피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피고름이 섞였을 때 나는 고약한 냄새들이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충치. 얕은 충치는 입냄새를 유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멍이 생겨서 음식물이 낄 정도로 커다란 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입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철물 관리가 소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입냄새예요. 보철물이라는 게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크라그나 치석 같은 게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냄새를 일으킬 수 있고 음식물로 인해서 충치가 생겨서 또 냄새가 생길 수 있고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설태. 백태라고도 하죠. 혀의 표면이 하얗게 덮인 두터운 막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노화와 충분히 연관이 있는 요인이에요. 노화라고 하니까 슬픈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침이 안 나오게 되고 침이 안 나오게 되면 혀의 표면도 살짝 마르면서 갈라지게 돼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프라그 같은 게 침착이 되었을 때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으면 충분히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죠. 다섯 번째 요인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갑자기 입안 얘기하다가 목을 얘기하나 이상하시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목에서 나는 냄새도 입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취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실 때 편도가 발달된 분들은 가끔 그 사이에 낀 노란 돌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이게 뭐로 보이세요? 이게 편도결석이에요? 네, 이분은 특히 너무 커서 이비인후과까지 의뢰를 드렸던 분인데 편도결석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치과 진료를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 보일 정도로 큰 경우도 있거든요. 편도는 아기 때는 엄청 커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인 조직인데 크기가 아직 좀 크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편도가 틈이 많고 표면이 좀 거칠다 보니 음식물이 잘 붙을 수 있죠. 그런 음식물들이 찌꺼기가 오래 남아있을 때 침과 섞이면서 부패도 되고 칼슘도 들어오고 하면서 치석화되어 가서 돌이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편도결석도 잘 생기고 치석도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것들만 제거했을 때도 입냄새가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편도가 그러면 문제만 일으키는 조직이냐? 편도가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편도가 부었다, 목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편도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음식물들에 있는 세균들을 걸러주는 중요한 면역 담당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도결석이 쉽게 생기는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구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도가 크다 보면 음식물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틈 사이로 끼는 일이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이 낀 음식물들이 쉽게 부패되고 편도결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리의 문제도 있어요. 편도결석을 직접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한 상처들이 냄새를 더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편도결석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편도절제술이에요. 보통 전신마취하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자체는 간단하고 속 떼어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도 크기에 따라서 출혈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편도를 떼내면서 전기 소작술로 구멍들을 메워주거나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편도를 없앤다는 게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어요. 원장님 근데 이거 이비인후과 진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아요. 원장님 남편분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 네,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치실 썼는데 치실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분은 손등에 침 발라보고 냄새 난다고 오시는데 그건 사실 구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취는 후 하고 내뱉었을 때 호기에서 나는 냄새가 구취라고 하는 거지 침이나 프라그에서 나는 냄새는 구취가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톡 까놓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단 이 방법의 단점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아, 나는 그 방법을 정말 못 쓰겠어 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구취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취의 원인들 화학화합물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그런 성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기계에서 나온 값이 80에서 150 정도, 그것보다 많이 높다면 아, 당신은 구취가 좀 있으시네요 라고 진단받으실 수 있죠. 원장님 근데 분명히 엄마가 양치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도 양치하고 바로 대화를 해도 입냄새가 나더라고요.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양치를 했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양치를 좀 대충 하시지 않았나? 일단 그거를 의심해보고 싶네요. 치약 냄새만으로 입냄새가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충 하시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칫솔만 사용하신 게 아닌가, 일단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칫솔만으로 닦으신다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양치질만으로 입냄새를 정말 없애고 싶으시다면 치간 칫솔, 치실 등의 부가적인 도구를 꼭 쓰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원장님 그러면 칫솔, 치약 외에 매일매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도구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워터픽 되겠네요. 물총을 세게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압력 있는 물줄기를 통해서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들을 쫙 제거를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치실 사용이에요. 음식물이 끼면 일단 치실로 음식물을 먼저 제거하고 그런 과정이 입냄새를 줄이는 예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치간 칫솔이 되겠는데요. 사실 고기 먹다 보면 음식물 많이 끼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먹다가 음식물이 꼈다면은 수시게 쓰시지 마시고 치간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물을 빼주세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혀 클리너예요. 아까 입냄새의 원인 중에 설태, 백태 말씀드렸잖아요. 혀의 표면도 닦아주셔야 되는데 혀 클리너로 슬슬 닦아주기만 하셔도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글을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요. 쓰기가 쉬워서 입냄새 예방에 도움된다고 하면은 솔깃 하실 텐데요. 이 친구는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가글을 썼을 때 입안이 시원해지고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덮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칫솔질을 안 하고 가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칫솔질과 별개로 가글은 부가적인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알코올 성분이 많다거나 사용한 후에 입안에 건조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글들은 도리어 입안을 바짝 마르게 해서 입냄새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부모님이 양치질도 잘 하시고 치간 칫솔 치실도 잘 사용하시는데 입냄새가 지속이 된다면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이잖아요. 그런 잇몸 질환이 입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치주 질환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치아 사이에 음식물도 더 잘 끼고 더 빼내기도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치아에 음식물이 붙어 있다거나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들이 냄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타액 부족, 침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침이 많은 게 건강이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도 할 만큼 침 분비가 구강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입안에서 침이 나오는 양이 어릴 때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입안 자결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침이 씻어내주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입냄새가 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잇몸 질환 같은 경우는 치과를 얼른 방문하셔서 잇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침샘 기능이 떨어진 거라 해결책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물을 많이 드시고 심한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약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입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피디님 고민이 해결되셨을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입냄새가 고민이 되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관리법이나 체크하는 방법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편도결석 같은 경우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치과에서도 목을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치과의사가 보려고 해도 관리가 쉽지는 않은 일이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원장님 남편분 뵈러 가면 아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냄새로 고민되는 분 아니면 입냄새를 느꼈지만 직접 알려주기는 힘든 분들께 은근슬쩍 공유 부탁드려요. 혹시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 유경쌤을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